상가를 말씀드리면서 경매로 나온 분양상가를 누르라 하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 있는데 분양상가는 저는 백화점의 신상품, 옷걸이에 걸려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나 일반 부동산은 아울렛 매장이 법원 경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상이 100만원,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가 3개월 후에 유행이 터면 아울렛으로 가서 20, 30%, 70, 80% 가격이 감면이 되듯이 법원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양질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받아서 분양상가를 노리라는 이 부분은 대단히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했을 적에 상가가 먼저 분양이 됩니다. 쉽게 공사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상가를, 토지를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 입점을 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았지만 배우 세대가 보다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업자들한테 현혹을 받아서 분양을 받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신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내 돈 100% 다 주고 현금 갖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고 멀쩡하게 기존 살고 있는 집에 멀쩡하게 잘 쓰던 세간살이 다 버립니다. 집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집들이 하는데 가구까지 또 가전제품까지 싹쓸이 다 바꿔놓고 집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1년 할부, 3년 할부 해서 집들이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1, 2년, 3년 동안 나와서 외식하고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런 시절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상가가 2, 3년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양받았던 상가 자체가 경매에 나왔을 적에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상가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고 그런 데 투자하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분양상가를 노려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제기하는 부분에 낙찰받던 이 당구장 건달들이 주로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했고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유치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고 건달들 법 앞에는 뭐 건달들이 가진 협박을 합니다만 정도껏 움직여서 바로 명도를 했고 매각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건물을 11만에 연구한 사람 내가 최초라고 하는 부분은 굿모닝 오피스텔입니다. 이때 당시 유행이 예고등기 유치권 복잡하면은 지금은 예고등기가 없어졌습니다만 예고등기는 굉장히 무서웠던 자기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굿모닝 오피스텔이라는 굿모닝 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수도권에 엄청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교스럽게 그 회사에서 분양한 물건들이 다 이렇게 예고등기, 유치권, 기타 사유로 다 경매를 당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소개합니다. 136건의 물건이 여기에 나왔는데 평범한 물건은 몇 건은 제 앞에 몇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만 이렇게 예고등기가 있고 유치권이 있고 실질적으로 건달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에 낙찰을 받은 사람은 제가 최초였었고 제가 또 그 건달들을 10일간에 명도를 하고 바로 500에 60만 원씩 바로 세를 줬고 지금 이 자리에 적어도 한참 후에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명한 카페 운영자인 송사부장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이 자리에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낙찰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소송 배액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갑자기 전국적인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월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사이에 3배 가격이 상승한 상동상가. 제가 지금도 소유를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상속을 했던 부분인데 감정가 2억 500이지만 1억 1,6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이 부분이 이윤이가 운영하는 탤런트 이윤이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이고 상동역 3번 출구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건물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단 하루도 저 자신이 임차인이 이렇게 나가서 공실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가를 잘만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아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적 투자비는 대출받다 보면 2, 3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은 월세 3천만 원에 월세 아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 오히려 추가 대출로 따진다면 더 받아서 저는 2억 5천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 투자해서 2억 5천 받고 월세 130만 원 움직이니까 굉장히 남는 돈이 되겠죠. 이런 거 한두 개를 여러분들 경매를 하면서 은행이자를 찍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상동의 7호선이 개통되기 전입니다. 또 상동의 상가가 너무 과다하게 분양이 됐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례고, 요게 제가 낙찰받은 이 건물인데 제가 경매 입찰을 할 당시에 저희 건물 자체에 4건의 건물이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종잣돈이 많았으면 다 독식을 했겠죠.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건 던졌습니다. 제가 우리 윤세영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교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교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우롱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산단, 김포에 있는 학원산단의 조감도입니다. 이 학원산단이고, 이거는 아까 신포동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에서 명동거리에 썼던 최고 상권이었던 신포동이 완전히 세락이 됐다가 10억짜리가 물건 감정가 10억짜리가 보증금 5천에 400만 원, 500만 원 현황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던 물건들이 17%까지 1억 7천에도 낙찰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강의하고 있는 김모 교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 지점장 출신 NPL 강사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은행 지점장에서 퇴직하고 서울의 모 학원에서 경매 기초를 배우고 자기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대출 좀 해줬다고 NPL을 난다고 NPL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설픈 교수들이, 얼치기 교수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화려한 타이틀을 보고 신마냥 이렇게 신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부천에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은 부천에 떠들고 하수를 쳐다보면 엉엉 우는 영혼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들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얼치기 같은 교수들, 사기꾼 같은 교수들 때문에 제 자신이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됐고, 학원의 적자를 메꾸는 것은 아까 호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재능기부 차원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지금도 활약지는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 강남 이 지역 근교에서 학원까지 움직이고 자산관리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투자를 유도해서 소문에 의하면 최고 15, 적게는 몇 천만 원을 투자를 움직여서 100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을 구속을 못 시켜서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은 이유는 구속시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습할 건데 하는 이런 반협박식의 이야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속을 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특수물건 반이라는 반을 인천의 모 학원에서 개설을 해서 저는 경매 공부를 꽤나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만 특수물건을 배워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기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하나의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노량정 옆에 있는 최고 상권에 있는 병원을 제가 특수물건을 배우기 전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 병원 원장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본인이 낙찰을 받으려고 움직이다가 폐차를 하고 2등으로 저하고 500만 원 차이로 폐차가 됐습니다만 그 친구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다 보면 소송은 자주 접하게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송을 하는 방법을 또 끝까지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빼도 박도 못하고 7년 동안 대법원까지 재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는 4천만 원의 조정 합의를 보라고 2억 4천 유치권을 주장을 했을 적에 4천만 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필요비와 유익비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교수분들이 이거는 유치권에 해당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판례도 대법원 판례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강의하는 강사분이 최고로 이렇게 골치게 그분의 이야기가 이거는 대법원 판례까지 계속 갖다 주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합의를 보지 말아라. 저는 4천만 원의 판사가 조정을 요구했으면은 2, 3천만 원이면 제가 바로 임대료 보증금만 받으면 그 돈을 줄 수 있는데 월세 250 내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합의를 보지 말아라. 한 달 내에 합의 조정 이 부분에 적용을 하면 길어야 2달 내로 그 재판은 끝난다. 그러니까 바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왜 합의를 보느냐 해서 그 폐차된 그 원장이 저한테 여러 차례 띠동갑입니다. 저보다 12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병원 원장이라고 저한테 욕을 여러 차례 하는 바람에 감정이 상해서 또 교수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대법원 판례 수십 가지 판례를 갖다 주면서 절대 합의 보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믿고서 합의를 안 본 것이 7년 동안 고통을 받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연관리비 물어준 것만 1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면 7년 동안 받았으면 몇 억이 됐겠나요? 1억의 보증금과 월세, 거기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다른 거에 투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막대한 돈이 되겠죠.
나중에 알고 본 내용입니다만 모 법대 출신으로서 법 이론만 알지 실기는 실전 경험이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갖고 자기 자신 있게 떠드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알았던 착각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권유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 자신이 제가 쫓아간 것이 더 잘못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7년 후에 이 밑에 하단에 그때 당시 2억 8,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4억 3,100만 원에 제가 경매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경매를 일부러 제가 경매를 당했습니다. 경매를 일반 물건을 역세권에 있는 상관하고 이 부분도 좋은 팁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매매로 판매를 할 때 일반 매매로 움직이는 부분과 경매로 던져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1심에 결국은 제가 4,600만 원, 2년 6개월, 1심에서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대단한 백그라운드에서 요 근래 법조 비리다 보다 많은 것이 나와서 움직이다시피 1심의 재판, 유치권 이 부분이나 판례, 이게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나는데 저는 2년 6개월을 걸렸습니다. 청와대 탄원,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많은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4,600만 원 유치권 처음에 합의하라고 했을 적에 합의 안 본 그 부분을 괘씸죄 그대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치권이 성립이 지금도 단 한 풀이라도 성립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만 현실의 법조계에 돌아가는 비리는 그렇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항고를 하라고 그 담당 교수가 자기가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변호사를 바꿔라 해서 중간에 몇 차례 바꿨는데 이번에는 고법의 부장판사 출신의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하면 100%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 말을 믿고 항고를 하라고 해서 서초동에 오 변호사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4천만 원 유치권인데 4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가 성공사례 보수비를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에 못 받은 월세, 그동안 제가 물어준 4,800만 원의 공연가입이 이런 부분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성공부수 1,500만 원 주더라도 제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란 것이 변호사 사무실에 한 사무실 조그마한 쪽방에 큰 사건을 저지르고 움직였던 무리를 일으켰던 김모 교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모 교수가 그 자리에 반은 도피 생활 한 학생들을 위해서 터뜨리고 프로코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왜 나중에 4천만 원이라는 것을 요구했을까 따져보니까 부당 딱 이유가 있었습니다. 뚜로코 1,000만 원 먹어야지, 사무장 1,000만 원 먹어야지, 그걸 소개해준 교수 먹어야지, 담당 변호사 먹어야지, 4천만 원, 이래서 4천만 원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4천만 원 다 줘야 줄 각오를 하고 움직였습니다만 변호사가 지금 재판 중이니까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점심 먹고 변호사를 면담하러 간 순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건 재판 조사받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가면 뒤에 퇴직회부터 먼저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뭐 공무패 비슷하게 좀 만들어 줍니다. 그 퇴직표를 봤더니 7년 전에 퇴직한 부장판사는 맞습니다. 부장판사입니다. 7년 전에 퇴직한 사람은 전관이 아닙니다.